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 5천여 종의 동물과 식물을 만나는 장소, 바로 국립생태원이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 더불어 생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생태학이란 학문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생태원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식물과 그 동물이 생태계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 그 관계를 보여줘야 생태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구다. 연구가 전시와 교육을 먹여 살리는 거지 전시가 연구를 먹여 살리는 케이스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생물과 자연의 연구와 교육, 체험이 가능한 국립생태원. 국내 최대 생태 전시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원장을 만나본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종합생태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아름다운 생태도시인 이곳 충남 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최재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왠지 그 원장님 하니까 되게 낯설입니다. 네? 교수님이 편한데. 저도 낯섭니다. 우선 이 국립생태원, 네. 그 생소한 이름으로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좀 잘 소개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참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의 환경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은 여전히 이 시민의식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개발하고 보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농성하고 뭐 이러는 엎치락뒤치락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잖아요. 제대로 된 생태에 대한 제대로 된 저희가 자료도 없고 제대로 된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뭐 애당초 그렇게 돈을 막 버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문도 압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열악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문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하나 생겼다. 이건 제 생각엔 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여길 돌아봤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이제 식물관도 있고 뭐 지중해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관들이 있는데 수목원들이 전국에 있고 또 식물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네들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왔는데 식물들이 쭉 심어져 있네. 있어요. 식물원인가 봐. 어항 안에 뭐 물고기도 있네. 수족관인가? 어이구, 뭐 동물들도 몇 마리 있네. 동물원인가 봐. 이게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이랑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차별화되는 그게 뭐냐. 제가 이거는 사실은 2008년에 1년 동안 제가 총괄 기획 용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걸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현이 지금 안 된 건데 식물만 그냥 심어져 있으면 당연히 식물원일 거고요. 그 속에 동물이 있으면 그건 동물원인데 생태원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식물과 그 동물이 생태계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 그 관계를 보여줘야 생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물 전시가 아니고 동물 전시가 아니고 생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학 연구가 진행이 되게끔 이걸 제가 3년 동안에 해내야 되는 저의 큰 숙제입니다. 그게 이제 원장님께서 그동안 그 주창하고 계시는 이른바 통섭과 융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입자물리학이다. 입자물리학이 그렇게까지 통섭적일 이유는 애당초 없겠죠. 그거는 환원적으로 막 쪼개고 들어가서
파헤치는 학문이겠지만 생태학은 태생적으로 통섭적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 생태계의 이 복잡한 거를 뭐 어느 한 분야가 파악한다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연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 구조대로 인간 사회에다가 자연 생태계는 이러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럼 시민들은 금방 그 돈도 안 되는 걸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하니까 경제학적인 마인드도 들어와야 되고요. 법적인 문제가 항상 따라오니까 왜 그런 걸 우리 동네에다가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우리 동네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게 되면 개발을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한데 얽혀있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태생적으로 통섭적인 학문. 그래서 이 연구기관은 그냥 뭐 당연히 통섭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립생태원을 이제 이렇게 기획부터 이렇게 이제 운영까지 맡으셨는데, 네. 어떤 그 선례라든가 외국의 어떤 그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죠. 예. 딱히 외국에는 생태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생태연구소라는 곳들은 있죠. 근데 대개의 외국의 생태연구소들은 아주 그 생태적으로 그 천혜의 그런 자원이 있는 곳,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뭐 네. 설악산, 뭐 이런 곳에다가 이제 생태학 연구소를 차리고 거기에 철따라 연구원들이 가서 그 주변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 생태원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어딜 가야 되는 건데요. 외국은 생태원이라는 기관이 딱히는 없어도 뭐 식물원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서 생태학 연구를 오랫동안 한 그 전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뭐 한두 군데서 그런 발언을 이미 했는데 뭐 우리 국립생태원을 국내에서 어느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거기보단 좀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안주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예. 뭐 감히 좀 기왕에 이렇게 만든 건데 세계적인 기관하고 한번 붙어보랍니다. 그래서 네. 미국 스미소니안 자연사박물관이 파나마에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 거기 가서 주로 예. 한 5, 6년을 이제 거기서 연구했는데 열대 정글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연구소 또는 영국의 왕립식물원 큐가든 같은 그 일반인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면서 거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기관하고 한번 어깨를 겨뤄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또 이제 외부 활동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새로 만든 기관들이 안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뭐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걸 이제 원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지자체뿐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인데 뭐 환경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특별히 그런 대안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꼭 그것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천 군민들하고도 종종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함께 큽시다.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면 서천군에는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 또 서천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그렇죠. 기관으로 혼자 독주해서도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식구로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같이 뛰자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하면서 성공 케이스로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대륙별, 기후별로 전시관을 나누어 지구 생태계의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즉, 사막이나 남극, 지중해처럼 쉽게 가보기 힘든 곳에서는 동물과 식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생태 교육기관인 셈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온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갯벌 매립을 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없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 우리 장항산업단지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고 장항산업단지가 무산될 처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했고요. 정부 대안사업 3가지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국립생태원이고요. 두 번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세 번째가 한 84만 평의 장항생태산업단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조 2천억 원의 정부 대안사업이 확정돼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태원이 문을 열게 됐고요. 올해 또 4월이면은 장항해양생물자원관이 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장항생태산업단지도 4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국립생태원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는 본래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서 자라며 코끼리 발바닥 모양을 하고 있다. 기후대별 전시관에서는 하얀 털의 북극곰을 시작으로 북극여우, 남극 도둑갈매기 등 극지방에 서식하는 동물을 박제로 만나볼 수 있다. 생태원 내에서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펭귄이다. 이 펭귄들은 전 세계에서 사육 중인 개체가 150여 마리에 불과한 남극 펭귄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여진 동물이다. 이 밖에도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부터 가지각색의 다양한 열대어들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열대림에 서식하는 양서류, 파충류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생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실적이 산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장항생태 산업단지에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대학연구소, 기업의 연구소까지도 유치하는 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서천에 오면서 이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관광 수입도 엄청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의 도움보다도 어떤 자발적인 그 연구를 원하는 분들 또 네.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도 꽤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우리가 3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구다. 왜냐하면 연구가 전시와 교육을 먹여 살리는 거지 전시가 연구를 먹여 살리는 케이스는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2개가 재구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원장으로 있는 3년 동안 가장 역점 두고 할 거는 역시 연구 파트를 어떻게 정립시키느냐 이건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생태학이라는 연구의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도 뭐 생태학 연구는 돈이 되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연구비를 충분히 줘본 경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립생태원 생겼으니까 연구비 많이 달라. 이게 지금 먹히는 논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여기서 그 연구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연구가 이게 결국 또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예, 뭐 하나하나씩 풀어가셔야겠죠.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태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엔 또 통섭이라는 분야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예.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가지실 건지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제가 뭐 신문에 글을 쓰고 이제 강연을 하고 이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공격을 하던 사람인데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선택과 집중은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가 있는 것들로 선택하고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라는 게 그동안 연구 쪽에서만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게 망하면, 잘못되면 일단 그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서양에서 다 해본 연구, 해서 이거는 망하지는 않을 연구, 시행착오가 적은 성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실패는 안 할 연구에 주로 투자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젠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해왔어요. 선택과 집중은 안 할 수는 없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놔가지고 그 다음엔 아무 생각 없이 막 흩뿌리고 해봐, 이건 정부가 아니죠.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는데 100% 그거를 하면 그냥 남 뒷공문이 따라가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늘 하는 얘기가 80%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20%는 잡초를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당장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런 거 지원해가지고 이거 나라 돈 뭐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기르다가 보면 그 잡초가 어느 날 효자식물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뭔가가 선진국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튀어나와 줘야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기초학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지나친 선택과 집중은 절대로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제가 지금 개미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금년 후반부에는 이제 저희가 문을 열 텐데, 개미전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일단은 성공하거든요. 제가 한두 번 해봐서 아는데, 여의대 자연사박물관장 하면서 한두 번 해봤는데 뭐 그냥 무조건 인기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거는 어느 정도 확신하는데 굉장히 정말 대단한 수준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제가 개미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입군개미라고 소개한 개미인데, 다큐멘터리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 이파리를 물고 오는 개미들이요. 행렬하면서 열대지방에서 나무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집으로 막 물고 와가지고는 그 이파리를 가지고 그걸 거름 삼아서 버섯을 길러먹는 개미들이거든요. 그 짓을 한 지가 한 6,500만 년 되는 놈들이라서 자연계 최초의 농사꾼들인데요. 경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열대관으로 이제 관람객들이 탁 들어오면 거기에 그 지하 농장을 그대로 볼 수 있게 제가 단면을 만들어서 거기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개미들이 그 안에서 버섯 기르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열대관 안을 걸으면 그 개미들이 이 파리를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코앞에서 볼 수 있게 제가 지금 전시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한 15m 정도는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15m에 걸쳐서 이제 개미들이 막 이렇게 제가 줄 물고 줄 맞춰서 쫙 오는 거를, 그 아마 제가 지금 상상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 한 15m에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카메라 다 걸고 그 개미 지나갈 때 한번 찍으려고 착착착착 소리 나는 그걸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생태계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그러네요. 전시에서 직접 볼 거고, 말로 필요 없겠습니다. 그거 딱 보면은 더 이상 저는 그때 돼서도 여기가 식물원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시면 제가 나가시죠? 그러려고 해요.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네요. 그냥 보고 느끼시면 되는 거죠. 생태원의 전시는 다르구나 하고 느끼게끔.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을 해내려면 그게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런 전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와 연구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고차원 전시라고 할 수도 있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제가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쪽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걸.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그냥 화를 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어떻게 좀 더 큰 기관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럼요. 그림인데 당연히. 어떤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라 그럴까 또는 배움의 속도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이미 환경의식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현을 잘 못해줘가지고 우리 자연환경에 이렇게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구경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절대로 그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식으로 훈육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들이 마련한 전시를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낭비적인 이런 삶으로는 지구 생태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삶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녀가시고 뭐 한 번만 오시지 마시고 몇 번 이제 오시도록 저희가 또 만들 거고 그렇게 몇 번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일종의 생태 전도사들이 되시게끔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연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만큼 그래도 괜찮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냥 아주 일상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이렇게 큰 결심하고 시작하시는 일인 만큼 그 뜻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연에 대한 연구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국립생태원이 우리나라 생태연구의 중심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생태연구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문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